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 저는 설마 했고 네. 혹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유족들이 분노하시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정부 같아요. 이번 거부권 행사가 법안으로는 9번째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거부권 정부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번 사실 거부권 행사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간 거거든요. 네. 우리 당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많이 양보해서 의장 중재안. 네, 중재안을 골간으로 해서 네. 한 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우리 민주당과 유가족들은 많이 양보를 했습니다. 특검 하는 것도 빼버렸고 조사하는 걸로 대체하고 뭐 등등 했었는데도 지금 거부권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서울 시내에서 159명의 목숨이 앗아가는 이런 사건이 참상이 일어나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상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책임자도 책임지는 사람도 아직도 없고 네. 또 이런 안전에 대한 이런 실패를 한 정부인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럼 특검이라도 받아줘야 되는데 유가족들이 이런 칼바람 속에서 오태투지하면서 15,900배 하고 네. 뭐 이런 1년 내내 싸웠잖아요. 예. 그 유가족의 절규나 눈물들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정부가 이 거부권 이 이제 제2 요구권을 의결하면서 국무회의에서 네. 지원 방안도 발표를 했는데 민형사 재판 결과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조기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 세월호 참사 때 그때도 제일 먼저 언론이 보도하고 많이 회자가 됐던 게 뭐 돈 얘기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번에 똑같이 정부가 돈 빨리 준다. 네.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바뀐 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가족들도 지금 뭐 배상이 문제가 아니다. 진상 규명이 먼저다. 네. 사실 진상 규명이 먼저죠.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것이 우선인 겁니다. 네, 그렇죠. 우선인데 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거부권 행사된 걸 보고 역시 윤석열 정부는 피도 눈물도 없고 또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 횟수를 봐도 이제 9번째 법안 거부권인데 노태우 때 7건, 노무현 대통령 때 6건, 박근혜 때 2건, 이명박 1건, DJ YS는 거부권 행사가 없었고 네. 지금 뭐 3년 넘게 임기가 남아 있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벌써 역대 대통령 다 비교해봐도 제일 많이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지적은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입법권이 너무 강할 때,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를 견제하기 위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18세기부터 시작이 됐지만 너무 대통령 권한이 허약하니까 의회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의회가 폭주할 때 그걸 막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국민들이 과반이 이거 해야 된다,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해야 된다, 진상 밝혀라라고 얘기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입법권을 통해서 입법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맞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보여지잖아요. 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서 와서 법을 만든 입법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헌법 정신도 위배한다고 봐요. 네. 헌법은 상권 분립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력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입법부의 권한을 예. 자꾸 간섭하고 하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께서도 네. 사실
법들이 행정부에 맞는 입맛에 맞는 법이 아닐 때가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 최소로 한 거죠. 네, 최소로 하고 진짜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툭하면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네. 이렇게 하니까 사실 독재로 가는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재로 가는 네. 그런 길에 있다. 네, 네, 야당과의 대화, 뭐 협력, 협치 전혀 없고 네. 마이웨이 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결국 행정 독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집어주셨는데 네. 사실 특검 뭐 이 특별법 여기 거부권 행사한 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김건희 특검법도 네. 거부권 행사에서 그러니까. 제2 표결만 지금 국회 언제 할지 그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특검법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안도 지금 불거져 있는 게 있죠. 네. 바로 김건희 명품백 이 논란. 네, 그렇죠. 이게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다. 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에 뭐 KBS가 될 것 같은데 대담을 네. 통해서 뭐 네. 설명할 것이다. 제2보석실을 부활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국제적으로도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물타기 하기 위해서 꼼수로 뭐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는 뭐 등등 하고 있고 네. 또 이것은 또 특정 한두 개 매체 언론에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져요. 수사.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명품백을 받았다. 네. 이것은 뇌물이죠, 사실은. 뇌물로 보여지지 공직자 이제 않습니까? 배우자니까 그렇죠. 당연히 배우자 같은 경우는 뇌물인 걸로 보여지고 당장 그것도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잖아요. 네. 신고를 하든가 거절을 하든가 일단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기본인데 거절하지도 않고 받고 네. 또 신고도 그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도 하지 않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안 한 상태면은 대부분 이런 것들은 법을 위반하고 또 뇌물일 가능성이 많은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네.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에서는 뭐 몰카 공작? 그러니까 어제 이수정 그렇게. 교수 얘기한 네. 거 보니까 네. 덧체 빠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네. 무조건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합당하지 않다.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건 두 가지 자죠. 몰카를 찍은 것은 별개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받았으면 즉시 신고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두 개를 엮어서 마치 몰카 공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뇌물을 받을 때 네. 상대 보고 몰카 좀 찍어 그러면은 빠져나가는 겁니까? 주면서 찍어놔라. 몰카인 것처럼 해라. 그런 것이죠. 아. 그래서 이것은 진짜로 우리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저도 39년 동안 공직 생활을 군 생활을 하면서 네. 이러한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런 거 있으면 거절을 하는 거고 그 즉시. 그러니까 네. 이게 만약에 사과하고 끝난다. 네. 몰카 공작이고 네. 이렇게 해서 끝난다라고 하면 모든 공직자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그리고 전국의 공직자가 그리고 프레임을 좀 낮게 잡아서 사과하면 되는 것 같이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사과라는 단어를 쓰다가 지금 또 쑥 들어갔어요. 뭐 사과도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 네. 수사를로 해야 될 문제죠.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네. 죄가 있으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사과. 네.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수사를 해서 그렇죠. 진상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세 개인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건은 지금 네. 특검법에 대한 거 하나 하고 명품백에 대한 것
그다음 부속실 제2부속실 설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법은 지금 거부권 행사를 해서 했죠. 지금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려고 지금 있는 단계고 네. 특검은 꼭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그 한 문제하고 명품백은 또 별개로 이거는 수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은 뇌물성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저는 뇌물로 봐요. 사실 이런 아. 것들은 뇌물성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또 수사로 가야 되는 거고 네.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대국민 사과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왜냐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뭐라고 했나요? 그 김건희 여사가 그때 여러 가지로 여론이 악화됐을 뭐 때 학력 경력 위조 논란도 학력 있었고. 위조 뭐 경력 위조 이런 걸로 국민적인 공분을 사니까 네. 기자회견 나와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당시 캠프에서는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되고 나서 조용한 내조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민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엄청나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럼요, 예. 가는 데마다 또 무리한 행동들이 막 명품 편집숍 가고 막 명품 그랬죠. 쇼핑을 한다든가 예. 뭐 해외 여행 가는데 자기 지인을 데리고 가서 처음에, 문제가 예, 그런 논란이 된다든가 있었죠. 뭐 한두 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약을 어긴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2부 조용한 내조가 안 된 거고 네. 그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는 것을 이제 다시 설치하게 된다면은 네. 영부인 해보니까 그 실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그땐 잘못 판단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2부속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 이 세 개를 분리해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교묘하게 이거를 물타기 하려고 대통령실에서는 네. 뭐 제2부속실 설치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명품백을 덮으려고 하고 명품백 의혹을 덮으려고 그렇네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따로따로 하나씩 보고 네, 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판단해야 되는데 네. 다 섞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치 사과하면은 다 끝나는 것처럼 네. 아니면은 이게 공작이니까 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있다. 사과해서 되는 거는 제2부속실 문제고 공약을 어겼고 그러니까 이런 사정 때문에 합리다하고 네. 사과하고 설치하면 되는 거고 두 개는 다 수사로 가야 되는 그거는 겁니다. 명품백도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특검법을 통해서 또 명명백백히 네. 주가 조작에 대한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네. 저희 남궁춘님도 그럼 몰카로 속도 제한하는 범칙금 네. 안 내도 되나? 카메라 촬영돼서 네, 예. 이 속도 어기면 아 그러네요. 안 내도 되느냐? 나 그 몰카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박금장님도 사과하지 말고 특검해라, 뭐 구속하라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뭐 사과를 하든, 그러니까 뭘 어떤 얘기를 하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특히 이게 이제 국내에서 많은 뭐 논란이 있고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이게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영국 로이터 통신에서는 디올백 스캔들 네. 이렇게 명명했어요. 디올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을 것 같은 그런 명명이기도 한데 네. 다른 뭐 유럽 언론도 그렇고 미국 네. 언론도 그렇고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그렇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보여요. 영국, 미국, 유럽, 뭐 아르헨티나, 네. 스페인 등 여러 나라, 일본조차도 여론에서도 이런 걸 다루고 있잖아요. 네. 제가 쭉 여론에 외신에서 어떤 걸 다루었는지 보니까 사실 영국 가디언하고 BBC, 네. 미국의 타임즈 이런 데선 디올백 스캔들이라고 보도를 했었고요.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네. 2,200달러 핸드백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보고를 했었고요. 스페인 언론기관도 보도를 했었는데 네. 한국의 마리 앙투아네트 영부인의 디올백 선물이 비난을 불려 일으키다라고 비판을 스페인 했고요. 언론에서 네, 아르헨티나 매체 인포바에서는 총선 전 디올백 가방 스캔들이
한국 여당을 분열시켰다라고 로이터 특파원 기사로 해당 사실을 상세히 보도를 한 것이 있었고요. 또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 역사 지우기와 오염수 홍보까지 했던 네. 일본에서도 이것을 다루었는데 그래요? 후지라는 주간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 권력병에 취한다며 청와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더니 지금 그와 똑같은 권력병에 취해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 등 외신들이 이런 보도를 많이 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야, 전 국격이 뚝 세계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 어떻게 네. 정리가 되는지도 네. 해외,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걸 그냥 디올백 받았는데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았는데 덧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넘어갔다. 그렇죠. 그러면 해외 언론에서 어떻게 볼까?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고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치 국가가 잘로서 아주 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잖아요. 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불거지면서 네. 또 제대로 된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부하고 또 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것도 거부권 행사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계가? 네. 국가적인 망신이고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언급해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네. 이 사안 저희가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